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TV의 가시야방입니다. 최근 댓글로 저희 황금빛 세상 구독자께서 경매를 공부하고 싶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그래서 요새 포스팅 내용을 보면 경매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번에 포스팅에서 등기부와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는 복잡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 중요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프레지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경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익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에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형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경매 진행 방식인데요. 왼쪽 세 가지 방식 중에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해당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 방식인데요.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간 입찰 방식인데요. 입찰 기간 내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호가 경매 방식인데요. 매각기일에 하는 가격을 호칭하여 매수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법원 경매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강제 경매입니다. 일반 채권에 기한 경매인데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 등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가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의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며 강제 경매는 인적 책임 성질이 강합니다. 다음은 임의 경매인데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요. 은행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는 예견된 경매이며 물적 책임 성질이 강합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인데요. 경매 참가 전에 권리를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이란 경매가 종료되었을 때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권리 중에서 매수인, 경락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경매 종료 시 무조건 매수인, 경락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를 살펴보실 건데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유치권입니다.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별제권이 있어서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경락대금 외에 추가로 유치권자의 채권 금액을 유치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지상권인데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해도 여전히 법정 지상권이 존속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인은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묘기지권인데요. 타인의 토지 이외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수한 일종의 물건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보다 분묘기지권이 훨씬 강력합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항상 매수자 입장에서 유의해서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경매 종결 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를 살펴보실 건데요. 경매가 종결되면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를 보시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압류 등기는 무조건 소멸되는데요. 이 기준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먼저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면 되고요.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돼서 매수인이 인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되는 권리는 배당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우선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등기부를 기준으로 설정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압류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먼저 설정된 권리 순서를 파악을 하고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해야 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다음은 경매가 종결되면 소멸하는 권리를 보실 건데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기입 신청 등기, 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매 등기,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 보존 가등기,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등기인 등기된 임차권과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전세권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경매 절차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입찰에서의 경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신청 및 경매 결정, 등기 촉탁이 법원에서 2일 내에 결정하고요.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를 7일 내에 합니다. 세 번째, 매각 준비를 하는데요.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매각 및 결정 기일이 공고되는데요. 매각 기일 7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매각을 실시하는데요. 보증금을 납부하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납부하시고, 만약에 유찰되면 세매각을 실시하고 세기일을 정해서 저감 적용 20에서 30%를 적용해서 세매각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인데요. 불허가 되면 세매각을 실시하고요. 저감 적용은 안합니다. 일곱 번째,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요. 만일 미납되면 재매각을 실시하고 저감 적용은 안합니다. 대금 납부일이 소유권 취득일입니다. 여덟 번째, 배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요. 아홉 번째, 인도명령인데요. 대금 납부일부터 6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열 번째, 명도소송까지 끝나면 모든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매 입문 과정의 하나인 권리분석과 경매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경매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법률적 용어로부터 공부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다음 편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경매의 마지막 내용으로 경매의 각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시청하려면 구독하기, 알림, 좋아요 해야 하는 거 모두 아시죠?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